좀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요. 25년 뭐 들어서면서 또 많은 전문가들, 개인 방송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 부동산 궁금 프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하는 또 다른 요일들의 전문가들께서도 많이 진단을 해드렸었는데요. 저는 뭐 딴 데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 일단 저는 서울 주택 시장이 관심이 많은 거고요. 어떤 정책이라든가 통계로 한번 살펴보면서 2025년 서울의 주택 가격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일단 그냥 경제적인 요건에 부합해서 수요와 공급으로 그냥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수요적인 측면 그리고 공급적인 측면 이렇게 양갈래 끼래로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뭐 예상하기는 쉬울 텐데 일단은 신상화 대출이 연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뭐 다른 중요한 얘기들 다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출 기간이 추가로 이 대출 기간 동안에 추가로 출산하면 또 우대 금리도 적용한다. 이런 것들이 다 어찌 됐든 신상화 특례 대출을 없애지 않고 더 하겠다라는 소린 거고요. 이런 것들은 유동성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되는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수요적인 측면이 강화된다. 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보면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서울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기조가 되는 수요가 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겠고요. 금리는 또 낮아집니다. 점점 낮아지는데요. 특히나 2024년에 금리를 살펴보면 0.2%씩 계속 24년 8월부터 10월, 11월씩 해갖고 0.25%씩 계속해서 낮춰졌습니다. 기울기 자체가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이었는데 대한민국의 또 이쪽에 금융을 책임지고 있는 이창용 하는 총재가 되겠죠. 이분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금리 인하 속도 다른 속도가 아니라 금리 인하 속도는 물가 환율을 보면 유연하게 결정하겠다. 금리 인하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중에 또 돈 많이 풀리겠죠. 실질적으로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면서 한 달 동안에 21조 원이 빠져나갔답니다. 그러면 이 한 달 동안에 빠져나간 21조 원이 어디로 갈까요? 다른 투자처로 찾아가든 아니면 본인의 금고에 쟁여 있건 할 텐데 우리나라 분들 대부분 부동산 시장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고요. 특히나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중심은 어디다? 당연히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 시장 그중에서도 서울도 25개 자치구 중에 양극화로 나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플러스 양쪽인 쪽에 이제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상화 대출이다, 금리 인하다 이런 쪽은 수요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늘어난다는 소리였고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건 어떤 방향이어야 될까요? 작년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25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주택 공급이 당연히 부족하게 되면 서울 주택 가격은 상승의 압력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 혹자들은 얘기하죠. 아니다. 서울에도 새로 정비 사업 해갖고 공급을 많이 한다. 25년에 서울의 분양이 한 2만 2천여 가구가 되는 거거든요. 이 중에 정비 사업 물량이 2만 가구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소규모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조합원들. 지금 무슨 소리냐면 서울의 분양이 2만 2천 개가 하는데 그중에 92%는 조합원 물량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거의 없는 거야. 어차피 자기 헌집 주고 새집 받는 사람들이 90%가 넘어가는 거고 나머지 새 집을 공급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라는 상황인 거거든요. 당연히 지금의 아파트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보통 지금 착공 들어간다고 해도 준공까지는 3년이 최소가 걸리는데 어차피 지금 인허가 후 착공을 해도 지금이 25년이니까 28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28년까지는 거의 공급은 절벽이라는 게 확정이 된다. 그러니까 수요적인 측면은 늘어나고 공급적인 측면은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가격은 당연히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부터는 심각한 어떻게 보면 양극화라는 것들을 먼저 좀 말씀드릴 텐데 실질적으로 제가 서울도 25개 자치구가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눈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서울 아파트도 지금 신저가, 우리가 신고가만 들어봤지 신저가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금액이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이제는 땅 파고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압구정 잠실 같은 좀 좋은 곳들, 우리가 흔히 상위 입지라고 하는 곳들은 계속해서 또 신고가를 행진을 하고 있어. 이게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좋은 입지, 상위 입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로 갈아탈 노력을 엄청, 특히나 25년도에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서울의 빌라 오피스텔의 월세가 굉장히 빨리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세는 전세 사기하고 또 이제 공급 부족 여파 이런 쪽으로 해서 월세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라는 얘기인데요. 21년부터 24년까지 그러니까 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니까 서울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전월세 비중이요. 21년에 33%에서 24년에 55%로 늘어났단 말이죠. 이게 3년 새에 이렇게 늘어난 거기 때문에 유추해 볼 수 있겠죠. 27년에는 75%, 30년에는 95%. 그러면 10채, 서울집 뭐 빌라 이런 것들 10채당 9채는 월세, 한 채는 반전세로 돌아간다는 소린 거고 전세는 그만큼 없겠죠. 왜냐? 뭐 전세 사기다 뭐다 하니까 사람들이 빌라를 짓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팔리질 않아. 일단 건축비도 엄청 올라가 있고 금융의 경제가 안 되니까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레미콘을 사든 철근을 사든 뭘 사든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살 수가 있는데 이런 빌라들은 개인 건축업자들이 대부분 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몇 배 더 높은 이런 내 돈 들여가면서 높은 건축비를 감안하면서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전세 사기다 피하고 뭐 월세로 전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왠지 빌라는 좀 꺼려하고 이렇게 되니까 결론은 뭐냐? 팔리질 않으니까 짓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나마 있는 또 전세 물량들은 월세로 빠져.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은 어떻게 되냐면요. 전세가 올라갈 거야, 전세. 그나마 있는 전세 물량들은 월세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월세로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은 전세에서 돌려지는 것뿐이 없으니까. 왜? 새로 짓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추후에는 전세 가격도 오르겠죠. 월세 가격은 당연히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전월세가 상승한다? 결론은 뭐다? 서울의 주택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데 전 지역이 상향한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듯이 신저가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좋은 입지, 양질의 입지, 일자리가 많이 있고 교통이 좀 편리하고 학군이 좋고 이런 곳들, 물론 이런 곳들은 비쌉니다. 비싸더라도 제가 항상 또 누누이 말했죠. 부동산은 비싼 게 좋은 거라고. 싸고 좋은 건 웬만한 대부분 귀담아 듣지 마세요. 부동산 나는 미련해서 비싼 걸 살까요? 당연히 나도 싼 거 사갖고 또 좋은 효과를 누리고 싶겠지만 부동산은 굉장히 정직한 어떻게 보면 현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싼 게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 있는 것들, 조금은 비싼 물건들을 합리적으로 내 경제 사정에 맞게 그렇게 구매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서울 집값은 이렇게 되는데 금리가 좀 인하되고 특례 대출액이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는 이제 유동성을 증가가 시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증가가 되고요. 2025년부터는 올해가 되는 거죠. 절벽을 향해 가는 주택 공급 감소, 즉 공급적인 측면은 떨어진다는 소리죠. 자, 수요와 공급의 경제 이론에서 수요 늘고 공급 떨어져.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수요. 아까 신저가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신고가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도 신저가는 처음인데 이렇게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질 거니까 좀 더 좋은 입지를 선점하는 노력을 해보자. 앞으로 월세 비중이 증가되면서 임대료 상승할 거고 당연히 전세금은 상승할 거니까 웬만하면 내 집 마련, 웬만하면 부동산 투자 이런 쪽으로 좀 부동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